안녕하세요. 글로벌 교사 연수 프로그램 스쿨 런케이션을 운영하는 러닝스파크의 정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글로벌 연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스쿨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러닝스파크가 기획했습니다. 최근에 런케이션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케이션이란 배우다는 뜻의 영어 단어 러닝과 휴식을 뜻하는 베케이션을 합친 용어로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 등을 배우는 교육 여행의 형태를 말합니다. 어, 에듀테크, 특히 기술의 교육적 활용 전략, 그리고 활용 사례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배경, 환경,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쿨 런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행사가 아니라 러닝 스파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은 대한민국이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등으로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 교사들은 글로벌 연수라는 포상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교육, 기술에 대한 맥락,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관련된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는 가운데서 설계가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교사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 특히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이 연수 설계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수 전중 후에 학습 설계가 확실히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연수 목적에 적합한 현지 학교나 기관, 그리고 연사들이 라인업이 돼야 충분히 효과적인 글로벌 교사 연수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러닝 스파크는 에듀테크 리서치 컨설팅 기업입니다. 아, 그 리서치 컨설팅 기업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러닝 스파크는 배트쇼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수 포럼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7개 권역 135개국이 참여하는 개사 어워드의 운영 파트너로서 현재 세미파이널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국에 이미 이 파트너십을 테스트베드 파트너십을 포함해서 엑셀러레이팅 파트너십 등을 체결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스파크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스쿨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디지털 교육 인프라 혁신 사업, 즉 우리가 기가스쿨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가스쿨 프로젝트를 추진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하는 국가적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가스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아마 지금이 2회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약간 다른 지점은 한국은 우리가 케리스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한 분산적으로 이 ICT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본 스쿨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리
골드 파트너 우리 최진영 대표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첫 번째. 대표님, 왜 우리는 지금 일본의 교육, 일본 사례를 봐야 될까요? 뭐 조금 길게 드릴까 싶은데요. 음,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이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한국, 일본보다 먼저 선진국으로 갔던 서구들은 교육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민주주의나 사회혁명을 먼저 하고, 그 음,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민주화된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들이 민주화한 과정이나 산업화한 과정을 교육으로 만들었어요. 음, 순서가 이제 시민혁명이나 민주화, 그 다음 산업화, 그 다음 교육이었는데, 늦게 따라가던 일본과 한국은 이걸 반대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을 흡수해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얘네들이 똘똘해지니까 산업화를 하고 산업화해서 돈 좀 생기니까 민주화를 한 과정을 저희는 반대로 겪은 거의 유일한 두 나라거든요. 음, 더군다나 저희는 그것마저 또 일본 걸 조금 가져오기도 했고 음,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또 다시 그 교육부터 바뀌어야지만 다시 또 새로운 민주화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화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이런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고민점이 같습니다. 음, 교육을 맹목적으로 가져왔는데 맹목적으로 가져온 걸 하나도 개선 안 하면서 몇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쌓인 문제점이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어디에다 베낄 데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데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유사점도 있는데 해답은 없기 때문에 서로 고군분투하는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쟤네는 요점을 요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요렇게 하는데 결코 일본이 지금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음,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접근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우리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어가지고 일본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실패와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 스쿨 어케이션으로 갈 곳과 핵심 인물, 왜 지금 이분들을 만나고 이 기관들을 탐방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가? 특히 우리 글로벌 연수, 특히 디지털과 관련된 글로벌 연수에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정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떤 주도하는 기관이 교육분 및 그 관련된 분들이 주도하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만나볼 기관이나 인물들은 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알면서 각자들이 뭔가를 해냈던 음, 분들이시거든요. 똑같은 문제점을 각자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리고 비교적 성공 사례를 만든 분들이세요. 음, 이분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러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음, 여기 이제 우리 야마모토 타카오 이분께서는 어, 일본도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냐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다문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음, 이게 이제 지금 서양과 우리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이유, 우리가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시킨 걸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는 건가? 본인이 본인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 시간표를 정해주면 시간표대로 잘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본인이 본인 인생을 위해서 숙제를 내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못 키워내고 있다. 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야마모토 타카오 그 교감 선생님이 있는 이 학교는 그거를 성공화시킨 경험이 있으십니다. 학생들이 어, 본인들이 교육과정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숙제도 없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학교에 비해서 성적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누군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봤던 경험이 있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밑에 그 gen기 진노상은 본인이 AI를 활용한 수학 교과서를 만들어서 일본 학교에 공급을 했는데 이게 퍼져서 지금은 100만 명이 쓰고 있는 이제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인공지능 툴이 됐는데 이분이 만든 이유가 수학에 쓴 공부에 쓰는 시간을 맞춤형으로 바꿔줬을 때 그 남는 시간은 아이들이 창의력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워킹을 해서 지금 100만 명이 쓰고 있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회사를 매각한 돈으로 또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인수해서 그걸 또 혁신하고 계세요. 이 혁신도 야마모토 다카오 그 교감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교육 과정도 고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인 마음대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일본의 AO 입시라는 걸 통해서 명문대도 갈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명문대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볼 만하다는 거. 또 유스케 기누가와상은 그 일본에서 제일 큰 교육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동경대 그 출신 출연자들과 같이 함께 학생들이 퀴즈를 통해서 교육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250만, 올해 300만이 간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퀴즈를 통해서 흥미를 일으키게 하고 흥미가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도입하는 과정을 퀴즈로서 좀 풀어낸 음, 그런 그 재미있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매년 두세 개 이상의 새로운 교육 그 스타트업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보는 것도 저희가 좀 재미있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요번 런케이션을 설계를 했고 방문하는 기관들은 거기에 다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 음, 진노상이 만든 동명관이라는 중고등학교, 진노상이 만들어서 그 매각한 큐비나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AO 입시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학원이라든지 여기는 학교도 운영하고 학원도 운영하시는데 라든지 방문해서 일본에서는 우리랑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들 각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저희가 아이티너리를 짜봤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대표님이랑 우리 이 겐키 진노상이랑 요스케상이랑 한번 만나봤잖아요. 네네, 저 겐키 진노상이나 요스케상이 되게 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젊은 분들이 어쨌든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교육 혁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그 genki 진노상의 경우에는 뭐 국가교육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이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그 설계들도 하는 것들을 보고 이야. 대단히 이 일본도 이 혁신을 위한 이 전문가 혹은 젊은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었고, 특히 더 재밌었던 것들은 이 genki 진노상이 이 매각한 이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이 진심으로 교육에 대한 혁신들을 기술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게 우리가 AIDT도 알고 보면 지금 알파스쿨 최근에 대표님 올렸던데 알파스쿨도 마찬가지고 겐키 진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AIDT 디지털 교과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학습에 대한 것들을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빨리
생산성 있게 해주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좀 더 학습대자들의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알파스쿨이나 이 gen키 진노상의 이 그 지금 시도들은 우리 측면에서 좀 조금 더 한 발 더 앞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다. 그 실패 사례도 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스케상도 그때 우리 바톤을 갔을 때 거의 뭐 저는 EBS나 이런 우리 교육 미디어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 이 딜레마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기반으로 아주 유튜브 영상을 지금처럼, 지금 이제 대표님이나 저랑 하는 것처럼 되게 어른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뭐 피식 대학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심지어는 서브스크라이버가 400만 명이나 되고 하는 것들을 보고 되게 재밌었던 일본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스쿨 런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대표님이랑 한번 만들어서 우리 초중등 혹은 대학 쪽에도 이런 스쿨 런케이션 프로그램들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이것들과 함께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문화나 특히 도시 재생이라든지, 뭐, 일본, 이런 것들을 아자부다이 힐스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또 미래 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되게 좋은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번에 한번 견눈질을 해보고 싶은 거의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과연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동을 혁신한다 그러면 현대차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아마 엔진을 모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도를 GPS 내비게이션을 단다거나 연비를 좋게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혁신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동을 이 세상에 차가 없었다 그러고 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로봇 다리를 붙이거나 날개를 붙이거나 아니면 정신만 이동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VR을 끼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큰 생각을 제로부터 다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관주도라든지 그래서 현대 자동차 안에서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아예 아자부다이스처럼 도시를 완전히 생으로 다시 만들면 학교의 역할, 이 안에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의 역할은 뭔지, 미술관의 역할은 뭔지, 이걸 다시 고민할 수가 있고, 만약에 동명관이나 이런 데처럼 아예 학교를 제로부터 다시 고민하면은, 과연 학생들은 전부 강의를 듣고 싶어 할지, 유튜브로 공부하고 싶어 할지, 자습을 하고 싶을지, 선택권을 줄 수 있다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몇몇 개는 것은 양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AIDT도 이게 꼭 교과서여야 된다든지 기존 과목 안에서 풀어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저희가 딱 틀은 갖춘 상태에서 AIDT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의 한계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젊은 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도 조직 내에서는 혁신하지 못하는 조직 외의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 와서 뭐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거나 어떤 이런 게 받쳐준다면 더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많이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되게 좋은 거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이비처럼 한국의 아이비를 만들려면 좋은 시도를 많이 해야지 그중에 몇 개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일본은 왜 그런 시도들이 가능한지 젊은 사람이 학교를 인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왜 가능한지 왜 큐비나 같은 거는 일본은 EBS가 없는데 왜 큐비나 같은 게 나타나서 EBS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고 저희도 많이 고민할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일본이 지금 이제 기가스쿨 프로젝트 2, 다음 스테이지 기가스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에듀테크 콘텐츠나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예상 컨테 2030년에는 약 30조 정도의 국내에 30년 기준으로 약 10조 정도 에듀테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1인 1디바이스가 이제 100%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약 20.5% 정도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2030년도에는 30조 정도의 에듀테크 시장들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산업적 관점에서도 이들의 접근 전략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고 같이 나눠봄으로써 되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4박 5일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연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뭐 교육청별, 대학별로 연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기본 여행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그 저희 연락처 에스크에듀테크 골뱅이 러니스파크 아이오나 문의 전화 6348-2831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서 좀 상세 설계를 해서 우리 최진영 대표님과 학습 배움이 있는 여행 스쿨 런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영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